자, 그러면 주요 종목들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김기수 대표님이 조금 보고 계신, 네, 좀 새롭게 혹은 좀 보고 계신 섹터나 종목이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IT 쪽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그 반도체가 좋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또 그 반도체가 좋은 과정에서 또 MLCC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그죠? 그 MLCC 부분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나 또 이 삼학콘덴서 네. 이런 쪽 라인 부분. 사실 13만 원대에서 22만 원 3천 원까지 올라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번 달 조정입니다. 월봉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큰 종목의 중기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 부분은 그죠? 이렇게 월봉에서 조정이 나오는 타임. 이제 이 월봉에서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분할 매수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개수가 3개 이상이 되게 되면 아무리 좋아도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변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갖고 갈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상이 없고 회사의 실적이 양호한데 주가의 조정이 시장 때문에 내려올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 뭐 대부분의 기업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대부분 종목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뭡니까? 시장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실적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분위기에 편승돼서 하락이 온 부분이 크거든요. 네. 그죠? 너도 하락하니 나도 하락하자. 그겁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그죠? 큰 종목, 오늘 LG 이노텍만 해도 한 7%, 8%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들이 쓰러지면 그렇죠. 네. 옆에 보이는 종목 부분들이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뭐 수급,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라고 본다면 개인들끼리 신용이나 미술을 많이 사용했었던 부분들이 저쪽 종목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쪽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도미노가 되는 흐름들이 종가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 될 부분에 받는 거고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삼성전기 MLCC 쪽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말자. 그죠? 그리고 실적도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기아차를 얘기하신 거고, MLCC에는 뭐 가장 대표주이니까 삼성전기를 얘기 이제 하신 거고요. 네. 좀 오신 길에 많이 좀 끌어내야지 또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섹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데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준일이 여러분들께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런 유튜브 내용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많냐면 시장 떨어져도 올라갈 종목 있다. 개별 종목성. 시가총액도 별로 안 되는 종목. 여러분들은 오늘 보셨을 겁니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 태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냐 작으냐. 왜 제가 여기서 큰 종목만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죠? 대다수 분들이 많이 자금이 들어가서 개인 수급으로만 몰려지면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갈 수 있어도 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힘들게 합니다. 그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 기관이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보다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줘야지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개인들끼리만 치고받다 보면 지난번 그 게임스탑처럼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다시 다 꼬꾸라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부분도 역시 접근하는데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런 방송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일정 정도 된 부분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저는 이제 좀 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런 MLCC 산업이 좋다. 그런데 나는 이 자금의 여력이 좀 큰 종목이 을 접근하기 어렵다 하면 그 MLCC 내에서의 작은 종목을 좀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섹터로 약간 2차 전지 쪽 말씀을 했으니까 2차 전지는 대부분의 종목에 같은 맥락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제가 사실 그 2020년 그 하반기 특히 이제 12월 달에 2021년은 연결의 시대다. 사실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25년 전에 저궤도 위성을 시도를 했는데 그죠? 원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타 기술들이 다 발전을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흐름에 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트레가이나 그죠? 그 주변 종목 부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2, 3만 원 하던 게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게 그런 연결의 시대에 맞춰서 움직였었던 게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섹터는 당분간 좀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쪽이고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살펴보는 게 이 도심 유틸리티 사업. 부분. 도심 항공. 예, 도심. 예,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그게 이제 UAM이라고 하죠. 네네. 그 UAM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부분 속에서 이제 그나마 준비가 잘 돼 있는 종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제 한화 시스템도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같이 약세를 보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런 이제 그 자료를 다 이제 종목에 관련된 부분을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내용은 잘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특히 네. 외국인 회사 이름들이 막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 외우면 머리 터져요. 예, 안 이 해보셔도 부분을 돼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준비된 기업이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무리 섹터가 성장을 하고 그 UAM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이제 도심의 부분들 이제는 지하철도 더 깔기 힘들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시속 60km를 전부 다 50km로 내려놨듯이 시내는 그랬죠. 이제 시내 예. 그 정도로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그 도시 부분들은 그런 정체를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UAM과 관련된 부분이 각광받고 미국도 나사나 그리고 국방부가 협력을 해서 이 UAM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650조의 시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섹터가 성장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 2020년 1월 달에 미국의 오버웨어 지분 투자를 45% 했고 또 6월 달에는 영국의 유성 안테나 기술 벤처 기업 부분을 또 인수를 했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미국의 전자식빔 조향 위성 안테나 그 관련 기업에 지분을 330억 원 투자했고 그리고 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위성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세트레가이아 인텔리안테크 상장한 회사는 딱 2개거든요. 그 회사 부분을 인수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세트레가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이 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 적 부분은 뭐 그냥 그럭저럭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향후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 그냥 섹터에 휘둘리는여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저반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UAM이 사실 먼 얘기 같은데 아직은 그렇지 않군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 KUAM이라고 해서 네. 관련 뉴스 한 3, 4주 전에 또 나왔을 건데 네. 거기에 이제 현대차도 좀 관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성 쪽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도 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모비스가 사회이사를 카이스트의 그 여자 교수님을 한 분 임명을 이제 한다는 건데요. 네. 사회이사로 뭐 현대그룹에서 사회이사로 여성분이 처음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전공이 UAM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현대그룹은 뭐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나 다 글로비스도 엮일 수 있는 거고, 뭐 모비스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쪽만 보는데 실제로 좀 관심 있게 볼고 준비하고 지분 인수하고 이런 데가 하나 시스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UAM도 좀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아까 얘기하셨고. 뭐 소부장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예. 개별로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 엄청 덥네요. 제가 이제 물 한 잔만 좀 주세요. 예. 네네. 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네네. 예,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나름 이제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 부분들이 좀 너무 조그마해서 예, 그래서 종목명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우리 또 소부장만 좀 한번 쭉
기회가 되면 예. 네, 또 와주시면 나중에 그런 오늘은 사실은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그런 약간 변동성 네. 거기에 대한 얘기와 함께 관심 있게 보는 섹터를 여쭤보는 거니까 이제 그렇고요. 네. 종목으로 얘기해 쭉 했던 게 EMLCC의 삼성전기,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네. 하이트진로도 들어있네. 아,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제가 이제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파라다이스나 뭐, 그 오늘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들이 네네. 백신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네네. 갔잖아요. 그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사사분기에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 좋게 나왔었던 부분이 작년 연말 그리고 이 구정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제한했잖아요. 그죠? 9시까지밖에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행주도 올라가는데 그죠? 여행보다 더 빠른 건 어떤 겁니까? 모임이잖아요. 그죠? 사실 뭐 여러분들 그 하이트 카스나 테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테슬라 해서 이제 하이트진로가 테슬라였었는데 네. 사실은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재발하면서 그러면서 꺾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행주도 1년 후를 바라보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이제 뭐 거리두기 단계도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조금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이제 사람이 밀집하는 걸 좀 줄여주려면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주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밀도가 좀 약해질 텐데 그 제한된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 방역 쪽에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트진로 쪽도 뭐 이제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월봉으로 보시면 얘가 이제 4사분기 쪽은 실적이 안 좋았고 그 전에 이제 잘 올라가다가 지금 한 가격 조정은 미리 많이 보였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라인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쪽입니다. 네. 물 갖다 놨습니다. 물 드십시오. 더우니까 물 시원하게 드시고요. 네.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이 워낙 강하신 분이고요. 멘탈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오늘 뭐 아침 장이 뭐 흔들릴 때 와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또 개인 유튜브도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라고요. 개인 유튜브도 하세요. 개인 유튜브에 가서 또 보시고 개인 유튜브 할 때 유튜브 방송하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거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뭐 급하면 빼먹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유튜브의 이제 강점은 뭐냐면 이제 날짜를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시황이나 그냥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떻다. 이거 예측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예측이 맞느냐 틀리냐는 그 이후에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자신감으로 검증한다는 거죠. 검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게스트디오 오셔가지고 하는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앵커님은 잘생기셔서 그냥 좋아요 하시죠. 저는 이제 윽박 지르는 스타일이어갖고 잘 안 누르시더라고요. 오늘은 김기수 대표님 오셨으니까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우리 김 대표님 유튜브도 좀 가서 보시고 제가 그거 가지고 오늘 좀 유인해서 나왔다니까요. 몸값이 비싸신 분이어갖고 잘 안 나오셔요. 그래갖고 내가 유튜브 홍보해줄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요. 자, 종목 다 효성 첨단 소재도 있네. 이거 얘기 안 효성 첨단 소재도 있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그 13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수를 하다가 30만 7천 원에 이익 실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서 33만 1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줄기차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소 테마로 수소에서 대장이고 탄소섬유 쪽 부분의 이 확장성은 엄청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흐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을 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옵니다. 이제 2달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게 된다면 뭐 내일 정도 쭉 추가 하락을 해서 27만 5천 원 이하로 들어오는 위치가 된다면 물량을 모아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겠다.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강할 겁니다. 네. 그러나 25만 원 정도까지 온다면 너무너무 땡키고요. 저평가고 가격 전략으로는 한 27만 원대 초반 요 정도 라인에서 차근차근히 물량을 모아가신다면 그냥 빈 껍데기로 올라온 주식이 아니다.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무진장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가 다 우리나라 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쪽 기술력 부분으로 봐서 그쪽 수입 대체 효과를 갖고 간다 한다면 사실 이 효성 말고도 여러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 탄소 섬유와 관련된 이 기술 개발을 하다가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넘기고 뭐 이랬거든요. 꾸준하게 끝까지 한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맺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효성 첨단 소재도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 분할 매수를 좀 하셨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또 그 수출 실적으로 보는데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 수출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저 내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1월달, 2월달 그 수출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 뭐 반도체가 가장 좋은 거는 아실 거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OLED 쪽 부분이 OLED,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 OLED고 그리고 또 OLED가 우리가 자동차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자동차에서도 그렇죠. OLED가 계속 더 사용되는 기존 부분이고 제품도 면적이 넓어지고 예. 네. 그 이제 LG 이노텍이 실적이 좋았었던 부분도 그 애플의 그 아이폰 12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4분기에 급증하면서 앞으로 더 팔릴 것 기대감. 그런데 LG 이노텍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차량용 전장 부품 이쪽 부분에 이제 매칭이 되니까 뭐 LG노텍도 지금 가격은 좀 좋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OLED 쪽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덕산 네오룩스나 SFA나 또 이 AP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대장을 공략을 저는 하는데 덕산 네오룩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라인에 있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그죠? 1월 11일 그 종합주가지수를 형성했었을 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더 높은 섹터 종목이 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예. 지수는 내려오고 밀렸는데? 그게 네이버와 카카오였거든요. 다만 이제 네이버도 저는 더 간다라고 보지만 네이버를 40만 3천 500원, 3천 원 라인에서 전량제 이익 실현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쿠팡과 관련된 내용, 그죠? 쿠팡의 이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이커머스에 관련된 부각이 되면서 전부 다 방송국에서 그 이야기를 네. 엄청나게 해서 네이버를 엄청나게 갈 수 있다. 저는 방송국에서 너무 세게 이런 이야기가 팔아? 나오면 네. 일단 네. 매도입니다. 비중을 축소합니다. 그게 이제 실전 매매인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각광해서 매수하러 들어오면 개인 투자가가 무지장 따라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러면 메이저나 세력은 뭐 눌러주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쿠팡의 이 가치를 우리가 이제 30조에서 50조로 보는데 그런 맥락 흐름에서 네이버의 가치를 바라본다면 저는 적어도 80조는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부분에 갈 거라고는 보지만 그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야 된다라고 보고 36만 원 이하, 35만 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이제 네이버는 관심을 가질 것 생각입니다. 이제 35만 원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또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바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잘 네. 보시면 그 올해 2월 들어오면서부터 힘을 받고 있죠. 종합주가 지수는 분명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이면서. 그런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1월 11일 고점 부분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쪽인데 이때보다 지금 더 높은 가격에 있죠. 이전 고점 다 돌파하고요. 그죠? 자, 내일 한 번 더 내려와주면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고 섹터가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 종목 부분은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차근차근 분할 매수해야죠.